네, IT 시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ICT, IoT, IOE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방향도 바뀌어야 할 텐데 서울 스튜디오에 미래창조과학부 박지영 소프트웨어 교육혁신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부 박지영 팀장입니다. 네. 자, 전 세계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열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코딩 교육 의무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왜 필요합니까? 네, 소프트웨어 교육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미래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가 꼭 미래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협업 능력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함께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인해서요,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로 창출 가능한 직업,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소프트웨어가 모든 우리 산업이나 또 우리 일자리, 미래 직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에 있는 4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이 교육이 이제 일자리와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제조업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존의 마트 같은 경우도 매출 분석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라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B라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일례로 또 KTX나 열차 배차 시간도 이런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크는 21세기는 디지털 창조 시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지 어떤 직업이다기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이제 이런 소프트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그만큼 거대해지고 있고요. 자, 외국에선 소프트웨어 교육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미국이나 우선 영국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컴퓨터 교육이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포 올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은 미국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 국회 모든 민간이 합동해서 이런 교육에 동참해야 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부터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만 5세부터 영국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전국의 모든 초, 중, 고 학생들이 주당 1시간 이상씩 컴퓨터 과학, 컴퓨터 정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2020년부터는 1시간 이상 또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핀란드 같은 경우도 올 가을 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이 프로그램을 가르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만큼 전 세계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주 기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도 공약으로 핵심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전략 속에 소프트웨어 강화를 포함시켰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창의력, 상상력,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미 2014년부터 저희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후년 2018년부터 정규 교육에 포함돼 의무 교육이 되죠?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초중고 의무교육이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의무교육이 되고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5학년이 되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5, 6학년 학생들이 17시간 이상 배우게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34시간 이상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심화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해서 뭔가 보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심층적인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저희는 이런 필수화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개발, 교원 양성과 연수,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을 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과 교육을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코딩 교육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관련 학과생들 중심으로만 코딩 교육을 받았는지 어린 초, 중, 고 학생들은 그동안 코딩 교육이 전혀 없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기존에는 이제 요즘에 코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정보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뭔가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꼭 컴퓨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즐거운 놀이 과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아무래도 그런 그 전반적인 그런 창의적 학습보다는 기존에는 단기적으로 ICT 활용 교육에 좀 치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ICT 활용 교육,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있었다가 이제 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를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협업 능력을 배우고 문제를 정답만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의무 교육이 된다니까 우리 학부모들 걱정이 많습니다. 정규 과목에 편성되면 사교육 과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코딩 유치원 몇백만 원, 코딩 유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만 뒤처질 게 아닌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서 그 몇백만 원짜리 이런 코딩 캠프나 코딩 교육은 사실은 단기적이고 기법 위주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기적인 기법만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력을 배우는 학습이 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교육보다는 기존의 기존 학습법과 이게 무료로 정부에서 배포하거나 정부하는 온라인에서 저희가 www.software.kr이라는 소프트 중심사의 포털이나 다른 보조교재 등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언론에 나오는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창의 캠프라거나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학원비가 뭐 몇백만 원짜리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좀 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있으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포털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링크를 걸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보조 교재도 같이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엔트리, 또 그랩에서 개발한 코들리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사이트고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라는 사이트도 모두 무료로 오픈소스로 무료로 누구나 접근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이 지금 온라인 상에서 저희가 50개 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아이들이 직접 그 코딩 교육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예뻐 보이던데 어찌됐건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하는 교육까지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히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뭐 제2의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한국의 스티브 잡스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재 교육과 이게 창의력과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구나 걱정을 하셨다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면 게임을 아이들이 어느새 만든다는 것에 많이 놀라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이 게임이 왜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친구들과 협업하면서도 배울 수 있어서 뭔가 컴퓨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코딩 교육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궁금해하지만 부모님들 걱정하듯이 부모님들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부에서 저희가 전국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를 할 때 아이들과 부모님도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수업을 받지만 오전에 한 세션은 학부모를 위한 특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부모님들을 위한 많은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 어른들도 함께 하고 있고 꼭 함께 하는 게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24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가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주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주간에 저희가 크게 행사를 3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화 10월 24일, 25일에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소프트웨어 글로벌 포럼을 합니다. 이때는 그런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과 함께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지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성황리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나 선생님들, 학생들 같이 공유하고 이틀 차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런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그런 좋은 학습법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나누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10월 28일, 29일에 킨텍스에서 소프트웨어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그 킨텍스에서 C4에서 개최되는데요. 에듀테크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그 선도 학교 전국에 지금 현재 900개 학교가 있는데요. 900개 학교의 우수 사례들을 전시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체험처도 같이 마련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런 강연이나 여러 가지 체험 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코딩 파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6월에 했었는데 16만 명 이상 접속을 하셔서 이번에 시즌2로 온라인 코딩 파티를 지금 현재 온라인 코딩 파티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같이 코딩이 뭔지 소프트웨어 교육이 뭔지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다양한 정보들 주셨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학부모들 열심히 메모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킨텍스에서 열리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번에 시즌2로 코딩 파티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모든 정보는 저희가 아까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포털 www.software.kr에 가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조 교재랄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쉽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 정보가 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한층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코딩에 대한 많은 정보,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박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시작된 코딩 교육 의무화. 우리 아이들에게 비싼 코딩 학원이나 캠프 교육 등의 선행 학습이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줘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